지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카페예요. 꽃들에게 이게 윌리스 허스키스 이거 가려지네. 잠시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볼까? 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네네. 잠깐만요. 얘들아. 네. 이렇게 할까? 잠깐만요. 꽃들을 어떻게 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얘는 얘고 얘는 잠깐만요. 얘가 조금 거슬리네. 자, 그렇다면 꽃들아 좀 빠지자, 빠져.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깐만요. 이 돌려야겠다. 잠깐만요. 엄마, 윌리스 홈스킨스 안 읽어주고 지니 카페 뭐 하는 거야? 라고 하겠네. 자, 잠깐만요. 꽃 뒤집었어요. 자, 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토크 할 때는 꽃이 필요하지만 잠깐만요.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잠깐만요. 히히히, 됐어요. 됐어요. 자, 이게 중요하다. 자, 안녕. 여기는 지니의 북카페예요. 네, 아래로 자라나는 아이 윌리스 호스킨스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불 좀 켤까요? 너무 밝으나? 좀 너무 밝은 것 같다. 잠깐만요. 윌리스 호스킨스.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 조명으로. 아래로 자라는 아이 윌리스 호스킨스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벌써 난 알겠다 하는 친구들 있죠. 이거 다리 길이 좀 보세요. 아래로 자라고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여기 브라더 시스터리 막 뭐야? 쟤 왜 저렇게 자라? 하고 막 보고 있죠. 자, 아래로 자라는 아이 윌리스 호스킨스 이야기예요. 자, 갑니다. 빨간 책으로 참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한번 가볼게요. 파란색이 나왔어요. 바다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휴가철이라서 여러분 바닷가에 이렇게 휴가 많이 가죠. 그리고 펜션이나 뭐 이런 거 빌려서 여러분 아까 지니 아줌마도 얘기했잖아요. 펜션 여기서는 이제 하우스를 빌리는 거거든요. 펜션을 빌려서 여러분 이렇게 거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끓여 먹고 바비큐 해 먹고 막 그러죠. 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윌리스 호스킨스가 왜 아래로 자랄까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 자, 윌리스 호스킨스. 윌리스 호스킨스. 아래로 자라는 아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브라더 하나 있고요. 시스터 하나 있고 이렇게 3남매예요. 자, 여기 보면 윌리스 호스킨스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죠. 모자. 빨간 모자. 이 모자를 계속 쓰고 있어요. 안 벗어. 네,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엄마 아빠가 있네요. 아빠가 신문 보면서 엄마가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읽어줄까요? 자, 읽어줄게요. 자, 이렇게 보여주고. 윌리스 호스킨스라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윌리스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신문으로 연을 만들 줄도 알았고 풀잎으로 풀피리를 만들 줄도 알았지요. 윌리스에게는 형 호러스와 여동생 아이리스가 있었어요. 윌리스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형도 있고 여동생도 있어요. 네, 윌리스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걸 좋아했어요. 자, 그 다음 윌리스에게는 형 호러스, 여동생 아이리스가 있었어요. 자, 윌리스는 그 모자가 그 빨간 모자를 좋아했는데요. 윌리스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좋아해서 빨간 모자를 쓰고 스케이트보드를 자주 타곤 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타고 있죠. 이렇게 타고 있죠. 이렇게 타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어둡나요?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가 선물로 준 빨간 소방관 모자는 윌리스는 그 모자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모자를 썼고 유치원 갈 때도 모자를 썼고 목욕할 때도 썼고 잠잘 때도 썼지요. 가끔 엄마는 모자 때문에 아빠에게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러면 아빠는 말했지요. 걱정하지 말아요. 곧 자라서 모자가 안 맞을 거야. 라고 말이에요. 모자가 안 맞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 아빠가. 네. 너무 어두운 것 같다. 잠깐만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걱정하지 마. 모자가 곧 안 맞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식탁에 앉아있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리가 긴데, 윌리스는 다리가 짧아요. 자, 볼게요. 윌리스는 키가 아주 작았어요. 밥을 먹으려고 의자에 앉으면 짧은 다리가 공중에서 바동거렸어요. 신이 닿거나 청바지가 헤어지면 엄마는 늘 같은 크기의 새 신이나 바지를 사주었지요. 키가 안 커니까 늘 같은 크기의 바지랑 신발을 사줬대요. 키가 안 커서. 슬프다 이야기. 잠깐만요. 그래서 엄마는 윌리스는 정글짐을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에게 올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어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윌리스는 키가 작은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은 했지요.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말이에요. 키가 더 컸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윌리스는 용수철이 달린 막대기를 타고 하늘 높이 콩콩 뛰어다니거나 나무에 올라갔어요. 키가 너무너무 크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란 장대에 용수철을 달고요. 통통 이런 놀이기구 있죠. 스카이 코코. 이게 타고 뛰어다니거나 높은 데 올라갔대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윌리스는 늘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어도 눈에 잘 띄었어요. 가끔 엄마가 윌리스를 걱정하면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곧 자라서 모자가 안 맞을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근데 모자가 안 맞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 자, 그래서 자, 어디에 갔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펜션에 갔어요. 펜션. 바다가 보이는 펜션.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윌리스가 8살 되었을 때였어요. 윌리스네 가족은 바닷가에 있는 오두막집을 빌렸어요. 현관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멋진 집이었어요. 머리 위로는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지요. 오두막집 계단에 앉아 있으면 윌리스와 아이리스는 키가 똑같았어요. 그러나 일었으면 아이리스가 더 컸지요. 여동생인 아이리스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키가 똑같아요. 앉은 키는 똑같아요. 앉은 키는 똑같은데 일었으면 아이리스가 더 크대요. 이렇잖아. 자, 그래서 바닷가에 바닷가에서 지내는 내내 하늘은 파랗고 햇볕은 따사로웠으며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엄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빠가 부엌에 들어오자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윌리스의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윌리스의 발목을 좀 봐요. 왜?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바지를 봐요. 2주일 전까지만 해도 딱 맞았다고요. 윌리스가 잘하고 있어요. 자, 윌리스가 잘하는 것을 엄마가 발견했어요. 이거 봐요. 딱 맞던 바지가 절대 잘하지 않던 윌리스가 다리가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신기해서 윌리스의 다리를 좀 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하고 아빠가 식탁 밑에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재워보기로 했어요. 자, 얼마나 자랐을까요? 엄마는 바느질 바구니에서 줄자를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윌리스의 키, 가슴 둘레, 팔과 다리 길이를 쟀어요. 머리 둘레도 쟀죠.
윌리스 4cm나 자랐구나. 4cm. 이런 일들이 흥미진진하긴 했지만 윌리스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하니까 윌리스는 기뻤어요. 엄마는 곧바로 시내로 가서 청바지와 운동화를 사가지고 왔어요. 윌리스가 새 바지를 입고 새 운동화를 신자 엄마가 말했어요. 너무 장하구나요, 윌리스. 엄마,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걸요? 그렇지만 엄마가 빨간 운동화를 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빨간 모자하고 잘 어울려요. 라고 말했어요. 윌리스에게는 자, 엄마가 너무 신나서 이야, 새 신발이랑 새 청바지랑 이제 드디어 입혀보는구나 하면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빨간 신발을 사왔더니 막 빨강 모자랑 잘 어울려서 너무 좋아요. 이 빨강 모자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좋아요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윌리스에게 그 다음 며칠은 굉장했지요. 윌리스와 아이리스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거나 개와 불가사리를 잡으며 놀았어요. 윌리스의 새 운동화는 젖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바지는 젖지 않았답니다. 아랫단을 접어 올리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옛날에는 키가 너무 작아서 아랫단을 반드시 접어야 되는데 이제는 키가 커서 아랫단을 많이 안 접어도 물에 젖지도 않고 이렇게 불가사리랑 개랑 막 잡으면서 해피하게 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죠? 네, 아이들 데리고 반드시 여름에는 나가세요. 네, 물 너무 깊은 데는 가시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아이들 발목까지 오는 곳에 데리고 가셔서 개도 잡고요. 이렇게 놀았어요. 불가사리도 잡고. 그래서 자, 이러다가 윌리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토요일 저녁에 윌리스는 뭔가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다리는 점점 길어지지만 나머지 부분은 크기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건 싫은데 그러나 누군가가 윌리스의 변화를 눈치채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리한 호르스는 형이죠. 어제부터 윌리스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거 좀 보세요. 형이 윌리스가 수상해 보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몰래. 아래로 계속 자라고 있는 윌리스의 모습을요. 윌리스는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만약 다리가 쉬지 않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자 빨간 모자 속에 있는 윌리스의 머리카락이 꼿꼿이 섰지요. 윌리스는 긴 다리의 좋은 점을 생각해 보았어요. 농구를 할 수 있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 올빼미 둥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전선에 얽힌 연줄을 푸는 것도 재미있을 거고 달과 얘기도 할 수 있겠지? 라고 말이에요. 얘 봐. 상상하는 거 좀 봐. 이렇게 다리가 기니까 달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 못 보는데, 연도 날릴 수 있고, 뭐, 이렇게 장점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울에만 생각하지 말자. 이걸로 분명히 나는 좋은 점이 많을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림자 길이 좀 보세요. 자, 읽어줄게요. 좋은 점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다리가 자꾸만 길어져서 발바닥이 윌리스에게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우울한 일이었지요. 윌리스는 바닷가로 걸어서 내려갔어요. 저녁 무렵이라 바닷물은 짙은 녹색이었어요. 윌리스는 호러스가 쭉 자기를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윌리스가 바다를 터벅터벅 걸을 때 호러스는 보았지요. 모래 언덕에 들이온 윌리스의 그림자가 얼마나 기다란지 이거 좀 보세요. 호러스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윌리스의 다리가 이렇게 길다는 것을 바라봤어요. 호러스는 지금 이제 염탐꾼처럼 계속 윌리스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가느다란 막대기처럼 보이는 다리가 얼마나 기다란지 말이에요. 빨간 모자 아래 윌리스의 얼굴은 무척 슬퍼 보였어요. 어떡해. 너무 슬프대. 자, 슬프겠죠? 이상하니까. 자, 이거 좀 보세요. 호러스가 윌리스의 다리를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식사 때 호루스는 깜짝 놀랐어요. 어? 아이리스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아 흔들거리는데 윌리스의 발은 바닥에 닿아 있는 거예요. 호러스는 윌리스의 발을 더 잘 보려고 일부러 우유를 쏟고 포크를 식탁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포크. 호러스 엄마가 말했어요. 아유 지저분해. 아이리스가 말했어요. 깨끗이 닦아라. 아빠가 말했어요. 호러스는 얼른 탁자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윌리스의 발은 모래 속에 파묻혀서 보이지 않았어요. 아래로 자랐기 때문이에요. 알았다. 알았다! 라고 호루스가 소리치면서 그만 탁자에 머리를 텅 부딪히면서 일어났어요. 한 손으로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더니 윌리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윌리스! 너는 아래로 자라고 있어? 뭐라고? 아이리스 엄마 아빠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호러스가 말했지요. 윌리스는 위로 자라고 있지 않아요. 아래로 자라고 있어요. 윌리스는 일어났지요. 사실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윌리스의 다리는 아주 길었어요. 엄마는 줄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들켜버렸어요. 호러스가 윌리스는 아래로 자라고 있어요 하고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하고 묵도 놀라고요. 자,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엄마가 어머 너 어떡해? 하고 막 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가 말했어요. 윌리스의 다리가 지난 화요일에 쟀을 때보다 12cm나 자랐어요. 엄마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탁 쳤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윌리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좀 이상하긴 했지만 윌리스는 아이였기 때문에 키가 자라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만은 아니었어요. 윌리스는 현관등불에 비쳐 굉장히 커 보이는 엄마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표현이 너무 예뻐요. 나는 얼마나 더 크게 될까? 2층 집보다도 나무보다도 더 커지면 어떡하지? 그때 어디선가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부릉부릉 들려왔어요. 가족 모두 현관으로 달려가 보니 엄마가 차를 몰고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밤중에 어디 가지? 엄마가 부릉부릉부릉 놀라가지고는요. 차를 몰고 막 달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달밤에? 어디로 갈지? 자, 따라갑시다. 길다란 엄마는 어두운 길을 달리고 해서 가느다란 다리를 지나서 차들이 붐비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또 달리고 강물이 번쩍이는 길을 달리고 그리고는 엄마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네. 할머니에게 지금 이제 조언을 구하러 간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엄마 하고 외할머니는 아주 나이가 많았대요. 엄마는 호러스 윌리스 아이리스가 태어날 때마다 외할머니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러나 외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난 너무 늙었어. 그러나 내가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할 때 곧바로 내게 오느라. 그땐 꼭 내가 도와줄 테니. 출발한 지 몇 시간이 지나 지치고 목마른 채 엄마가 쾅쾅쾅쾅쾅 문을 두드리죠. 들어와 하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외할머니는 고양이를 안고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얘야 드디어 왔구나. 윌리스 때문이지. 그렇지. 엄마는 말했죠. 맞아요. 아시다시피 윌리스는 지금까지는 작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쉿!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소곤소곤 말해서 엄마는 허리를 굽혀 길을 할머니 입 가까이에 가져가야 했지요. 뭐라고요? 엄마가 말했어요. 그 애가 모자를 쓰고 있지.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죠. 모자를 쓰고 있지 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자를 벗겨버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 모자가 얼마나 컸는지 엄마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엄마는 벌쩍 뒷걸음질을 쳤죠. 모자를 벗겨. 그러면 윌리스의 머리에 독버섯 하나가 자라는 게 보일 거야. 그 독버섯을 따서 10조각으로 잘라. 그런 다음에 바다에 던져버려. 모자는 윌리스가 볼 수 없는 곳에 걸어두고 다시는 모자를 쓰고 싶지 않겠지만 모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을 테니까. 그렇지만 엄마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내 말을 들을까요?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잠이 든 상태였지요. 엄마는 조용히 문을 닫았고요. 엄마는 또 다시 차를 몰고 다시 어두운 언덕을 지나고 다리를 지나고 조용한 들판을 지나 오두막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는 도착하자마자 무엇부터 했을까요? 윌리스의 모자부터 벗겼겠죠? 네, 모자를 벗겼더니 깨골 하고 개구리 한 마리 나왔고요. 뭐가 나왔을까요? 읽어줄게. 엄마는 도착하자마자 윌리스에게 갔어요. 잠옷 바지 밖으로 쑥 삐져나온 윌리스의 다리는 엄마가 지켜보는 동안에도 자란 것 같았어요. 엄마는 살머니 윌리스의 모자를 벗겼어요. 엄지손가락만큼 작은 두꺼비가 모자 안에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엄마는 깜짝 놀랐지요. 윌리스의 엉켜진 머리카락 사이에 작은 독버섯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 독버섯을 땄어요. 끔찍하다. 머리에 이런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대요. 두꺼비도 나오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 독버섯을 잘게 썰었어요. 그래서 그 독버섯 알층이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10조각으로 잘게 잘랐지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에 별이 이렇게 여름에는 반짝반짝 많아요. 그리고 엄마가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거렸어요. 엄마는 바닷가로 걸어가서 독버섯 10조각을 바다에 던졌지요. 독버섯 조각들은 마치 물 위에서 퍼덕거리는 것 같았어요. 파도에 흔들리는 독버섯 조각들은 이내 사라지고 말았지요. 사라졌어요. 다행이다. 독버섯 잘라냈어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아침. 짜잔. 다음날 아침이에요. 모자를 벗었네. 윌리스. 저기 보이죠? 윌리스 머리 단정한 거. 네, 식탁에 앉았어요. 호러스가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읽어줄게요. 자, 다음날 아침 윌리스는 아침 식사에 가장 늦게 내려왔어요. 빨간 모자를 쓰지 않은 채 말이에요. 잠옷 바지는 무릎에 다 반바지처럼 보였어요. 잠옷 셔츠의 속이는 터졌고 단추는 떨어져 있었어요. 식탁에 앉으니까 아이리스보다는 컸고 호러스보다는 작았어요. 딱 중간이었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빠가 말했어요. 윌리스, 머리가 덥수룩하구나. 잘라야겠어. 아이리스와 호러스가 뭔가 말하고 싶어서 입을 달싹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가 손가락을 입에다 댔지요. 그렇지만 호러스가 말했어요. 엄마는 아빠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지요. 그래요. 당신이 맞아요. 모자가 안 맞을 만큼 윌리스가 금세 컸네요. 윌리스는 엄마를 한번 쳐다보고는 기지개를 쭉 켰어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을 쭉 폈지요. 그러나 윌리스에게는 뭔가가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신비하고 낯선 게 말이에요. 윌리스는 손을 쭉 뻗어 머리를 어루만졌어요. 자,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네, 다리 길이도 정상, 팔 길이도 정상. 여러분, 모자를 계속 쓰고 다니는 친구들 있죠? 모자 벗으세요. 모자가 그렇게 안 좋대요. 햇빛이 너무 많이 쬐 때만 나가서 모자를 쓰도록 하고요. 모자가요, 요를 이렇게 눌러가지고는요, 키를 안 자라게 하고요. 안 좋대요. 여러분, 이게, 습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런 걸 동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윌리스는 그 모자를 가지고 연을 만들었어요. 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윌리스는 싱글도 썼어요. 그리고 맛있게 아침밥을 먹었고 며칠 동안 남모르는 걱정 때문에 밥맛이 없었는데 이제 배가 고팠어요. 윌리스는 숨을 깊이 들어쉬었지요. 바깥으로 나와보니 햇살이 가득했어요. 윌리스는 자기한테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자, 이렇게 신나게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어요. 이렇게 연날리기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모자를 벗겨버려 했어요. 자, 그래서 모래놀이도 하고 윌리스는 그때까지 움츠렸던 걱정거리를 떨쳐버리고 모자를 날리듯 슝 날려버리고 해피한 홀리데이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버케이션을.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래로 자라는 아이 윌리스 호스킨스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엄마 아빠 여러분. 네. 제가 한번 다시 다룰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동화를 보면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그런 고정관념들을 빨리 모자를 벗겨버려 하듯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자를 벗겨버려 라고 했잖아요. 그 고정관념을 빨리 딱 벗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프리하고요. 이렇게 윌리스처럼 연을 막 날리면서 해피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정관념에 모자는 꼭 써야 돼 막 이렇게 고정관념에 이렇게 매여 있지 말라는 아주 교훈적인 동화였어요. 네, 어른들에게도 힐링이 되는 교훈적인 동화였어요. 자, 그러면 아래로 자라나는 아이 윌리스 호스킨스 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랑 펜션이나 이런 여름 휴가 잘 하고요. 여러분의 나쁜 습관들을 이 올여름에는 싹둑 끊어내고 모자를 벗겨버려 하는 여름이 되시기를 원해요. 지니의 북카페에서 주는 교훈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지니의 북카페였어요.